안녕하세요, 솔리시터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등기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강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제 등기부 등본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통 소유자를 기재하죠. 소유자 홍길동 땡땡땡땡땡 비밀 주민번호, 그 다음 현재 주소, 그 밑에 이제 등기를 누가 했는지,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땡땡땡,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땡땡땡, 아니면 개인 땡땡땡, 이렇게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등기 신청 대리인이 어디에 기재가 되냐면은 등기필 정보에만 표기를 했어요. 등기필 정보,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땅문서, 집문서, 그 앞에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자격자 대리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매계약 관계에서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누가 등기를 했는지 이 거래 관계를 증명하거나 입증하거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질 자격자 대리인을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죠. 왜? 이거 등기 필증에 밖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 필증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그것도 알기 어렵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명의대여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름이 나타나니까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실 등기가 생기는 걸 더 방지할 수 있겠죠. 현행에는 등기필 정보에만 대리인 이름이 기재가 돼요. 등기필 정보에 보면 자격자 대리인은 법무사 땡땡땡,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땡땡땡, 아니면 이제 개인 땡땡땡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은 D가 최후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B에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C에서 D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경우 우리는 이제 법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죠. 실제로 C가 위조라든지 원인 계약 없이 서류를 도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선배 법무사님들이 위조 서류를 많이 발견을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해서 미연에 손해 발생을 많이 방지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B와 C가 개인이 거래를 했다고 해요. B와 C와 개인이 거래를 하고 이제 C가 D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네가 그냥 내 서류 도용해서 네가 이전 등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한 다음에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이 B와 매매 등기 원인이 무효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은 D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B하고 C가 공모를 하면, 그리고 A하고 B가 공모를 해서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소송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누구도 내 소유권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만약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된다, D에게. 그러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제 분명히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오겠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말소 등기 소송이 들어왔느냐, 질 수 있는지 확률도 체크를 하고, 이제 은행에선 난리가 났죠. 이거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대출금 회수 못하고, 그리고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명의대여, 대량으로 업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가격으로 보통 자격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보통 보따리라고 하죠. 등기 사무장이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 법무사가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것도 준수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하고 뭐가 취약한지.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도 보통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목적물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고, 여러 가지 자금 운영상, 뭐 종부세상, 그 부동산을 옮기고 싶어도 현재 이 부동산을 못 옮겨요.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겠죠.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등기를 하는 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B하고 C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도 C가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입증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현행법상 등기 제도는 어떤 사기보다 더 간단하게 사기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일반인들 등기하면은 아 이제 내 거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알지만, 여기서 개인이 하고 여기서는 법무사가 했습니다. 법무사. 근데 중간에 개인이 하면은 얘가 취약하죠. 개인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관계라기보다,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많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현재 소유자와 그 전 매매, 여기도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여기서 건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직접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건드리면은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공시가 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이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규칙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시행을 하면은 현재 A가 이렇게 왔고 법무사 누가 했고 또 그 다음에선 법무사 누가 했구나 라는 거 등기부상 공시가 되니까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행처럼 계속 이렇게 등기필 정보에만 자격자 대리인을 표시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그래서 등기원인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그 상속인들, 그 다음에 여자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수월하겠죠. 이 매매보다도. 상속이나 증여는 같은 관계인이니까. 증여도 나 안 줬다, 여기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해볼까요? 증여를 하고 또 등기도 개인이 했어요. 그리고 B는 이제 D에게, 여기 증여할 당시에는 한 5억이었다. 현재는 한 10억에서 한 20억 됩니다. 보통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제 변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때는 C가 내가 아버지 몰래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등기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B는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가져올 수 있겠죠. 개인이니까 가능해요. 증여도 개인간 하고 등기도 개인이 했으니까 뭐 등기 의사를 확인해 줄 방법이 없죠. 고정시키는 장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등기 사건에서 사기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또 상속인들 사이에 이게 상속이다, 상속인주 일부가 등기를 했다, 그럼 더 간단하죠.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다,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가격은 5억이었던 게 20억이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C가 위조했다고 하고 또 C가 등기를 하고 방법이 없겠죠.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고 변호사 자격자 대리인이고 이렇게 등기가 되면 찾는 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볼 때도 이 법무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면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안전에 좋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C하고 현재 D까지 있다 하면 이 앞에서 이렇게 공모만 하면은 얼마든지 D는 엿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시행이 돼야겠죠. 이게 시행이 돼야지.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이게 개인이라고 해요. 이게 개인이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여기 맨 처음에 소유자가 홍길동에서 김길동, 최길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때 최초는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땡땡땡, 그 다음에는 개인이 등기를 해요. 개인 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은 표기가 되면은 등기는 개인이 했으니까 약간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죠. 전 소유자 홍길동에게 등기를 할 때 등기를 의뢰받는 자격자 대리인이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이전엔 김길동이 등기를 했구나, 혹시 김길동하고 홍길동이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김길동한테 최소한 이게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겠죠. 매도했다는 확인서. 참 신기하죠. 확인서도 많이 받습니다. 등기부에 등기 대리인이 공시가 되면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땡땡땡이 했구나, 그럼 자격자 대리인이 하면 신뢰를 하겠죠. 책임도 있으니까. 그 이전 소유자를 보니까 개인 김길동, 소유자 김길동, 소유자가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는 만약에 의사만 일치시키면 얼마든지 이거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길동에게 이제 확인서 받는 거죠. 김길동에게 언제 매도를 했습니다라는 확인서. 그 확인서가 있으면 홍길동은 이제 매수인 최길동에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는 하지 못하겠죠. 제기를 한다고 해도 확인서가 있으니까. 참, 등기도 하고 확인서도 받고.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소유자가 김길동이라고 해도 진짜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제 자격자 대리인을 등기부 등본에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셀프 등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그 셀프 등기를 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만 하면은 현재 소유자를 농락할 수 있죠. 아시겠죠? 상당히 거래 안전을 해야 하는 행위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자격자 대리인, 등기 신청 대리인, 이제 등기부 등본에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나마 좀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거래 안전이. 그리고 보통 부동산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우리 자격자 대리를 약간 멀리 하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손쉽게 부릴 수 있는 명의 대여자, 법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리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되고, 또 요건 우리가 다 먹고 빨리 시정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격자 대리인 공시제도, 앞으로 바뀌는 등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